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지식디자인입니다. 네, 오늘은요, 교육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교육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계시죠.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라고 할까요? 어떤 그 교성원들의 역량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교육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? 네,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. 자,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다른 동영상을 통해서, 이전 동영상을 통해서 소개했던 그 사례인데요. 간단하게 리뷰를 한번 해보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그 프로그램,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어요. 거기 보면 직원이 한 명 등장을 합니다. 거의 좀 항암 유발을 할 정도의 직원이 등장을 하는데, 이분이 서빙을 한다든지 아니면 계산을 한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주문 같은 경우에도 좀 서툴고,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토핑, 이런 음식에 이런 토핑들을 얻는데 그걸 손으로 이렇게 막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간을 맞추는데 입을 대고, 이렇게 국자에 바로 입을 대고, 그렇게 막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계산도 이렇게 잘못하고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백종원 대표가 이렇게 속을 끓이는, 화를 내는 이런 장면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,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, 이 식당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알려주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이렇게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각 커리큘럼들, 뭐 직무 분석을 좀 해야 되고,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과업들을 정리를 하고, 거기에 맞는 세부 직무들을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, 거기서 이제 못하는 것들, 이렇게 못하는 것들은 교육을 해야 된다, 라고까지 이야기를 제가 했던 것 같은데요. 자, 교육의 필요성들이나 아니면 교육 커리큘럼들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고, 맞춰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영상이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릴 내용들은 수행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. 그러니까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의 역량을 발휘를 해야 되느냐,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돼야 되느냐라는 것을 수행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본다면, 자, 바람직한 수행 수준이라는 것은 요거예요. 수행 수준입니다. 그래서 이게 이상적인 수행 수준인데, 실제로 수행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미달 수행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. 초과를 한다는 것은 이제 초과 수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달 수행하는 것은 문제점인 걸 알겠죠. 문제점인 걸 알겠는데, 초과 수행이라는 것도 문제점이다. 이게 무슨 의미냐면, 기본적으로 뭐 어떤 한 구성원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, 이거는 어떤 구성원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인데 하고 있다라는 소리고요.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해도 될 일인데 이 사람이 하고 있다라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. 아무튼 가장 베스트, 가장 최적은 더 하는 것도 안 되고요. 적정하게 하는 거죠. 적정하게 하는 겁니다. 교육도 마찬가지예요. 교육도, 자,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역량이 부족해서 이 바람직한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적정한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. 적정한 교육을 해야 되는 건데, 이거보다 교육을 더 하게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. 이해가 되십니까? 왜냐하면 교육을 하는데도 거기에 대한 시간도 투자를 해야 되고, 그죠? 거기에 대한 또
물리적으로 뭐 강사 섭외라든지 뭐 과정 개발을 하는데 어떤 그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물리적인 뭐 것들이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. 투입이 되잖아요. 그러니까 적정하게 투입이 돼야 된다. 적정한 교육이 돼야 된다. 적정한 커리큘럼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직무 분석이라는 게 중요하고 그 직무 분석에 맞춰서 직무 분석에 대비해서 우리 구성원들이 못하는 게 뭔지를 파악하는 거. 잘하고 있는 거는 사실 교육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. 못하고 있는 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. 예,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기본적으로 수행을 못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? 수행을 못한다라는 거. 자, 첫 번째. 몰라서 못할 수 있죠. 몰라서. 난 지금 모르니까 못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알고는 있긴 한데 하기 싫어서 못할 수도 있죠. 알고는 하기 싫어. 그 다음에 어쩔 수가 없어서 라는 겁니다. 몰라서라는 부분은 진짜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. 문제점이 생긴다. 몰라서 생기는 문제점은 교육을 통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. 그런데 알고는 있지만 하기 싫어서라는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바꿀 수도 있지만 못 바꿀 수도 있어요. 어떤 이게 태도적인 측면인데요. 어떤 교육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태도가 바뀔까요? 바뀌기 싫을까요? 어렵습니다. 물론 계속 이제 꾸준한 교육을 통해서 바뀔 수는 있겠지만 태도를 사실 바꾸는 거는 쉽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반반인 것 같아요. 어쩔 수 없어서는 이거는 교육만으로는 어렵다. 교육만으로는 어렵다. 자, 그러면 영업 그 사원의 예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. 좀 더 이해를 쉽도록 하기 위해서. 영업 사원이 있는데 성과가 안 나요. 성과가 안 나요. 그래서 몰라서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 어떤 영업사원이 고객 응대 방법을 잘 몰라요. 그런 경우에는 영업사원이 CS 스킬, 고객 대상으로 한 어떤 연단 방법이나 기법들을 익히면 됩니다. 그럼 해결이 되겠죠. 교육을 통해서 해결이 되겠죠. 근데 이걸 알고 있어. 알고는 있지만 경력 영업사원을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알고는 있지만 안 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영업사원을 적극적으로 일하게 만들어야 된다. 그죠? 일하게 만드는 방법은 뭐 교육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,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설득을 하는 방법도 있겠죠.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, 아니면 인센티브를 좀 더 준다든지,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어쩔 수 없어서, 가령, 얘를 영업을 하는데, 인식이 너무 안 좋은 거야. 인식이. 이 회사는 AS가 너무 안 돼요. 그래서 난 사기 싫어요. 이 제품 사기 싫어요. 이런 경우 반응이 있을 수 있죠. 고객에서는. 그렇죠? 그러면, 아니면 이 AS 하는 절차가 너무 복잡해요.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런 경우에는 영업사원은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야.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. 그죠? 영업을 백날 해봐야, 고객 응대를 잘하고 해봐야, 그 회사에서 이런 기반 지원들, AS 절차를 좀 간소하게 해줘서 고객들이 편리하게 AS를 받게 해주거나, 아니면 다른 것들, 고객에 대한 지원들을 좀 다르게 해주지 않는 이상, 영업을 쉽게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. 이런 부분은 회사에서의 어떤 지원이죠, 지원. 지원 부분을 개선을 해줘야 된다. 그래서 이 몰라서 부분은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, 이 부분은 교육적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
모든 것들을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. 그래서 모든 부분을 다 교육적으로 해결하려고도 하지 마라. 네, 라는 메시지를 좀 던져주고 싶어요. 네,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교육을 벗어나서 정책 회사의 어떤 정책이나 지원 때문에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식 디자이너